안녕하세요, 글로벌로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뉴 팰리세이드, 지난 2018년도에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돼서 그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기능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 자체가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급감을 높인 변화들이 몇 가지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 타공된 가죽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타공된 가죽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풍 시트 쪽에 좀 많이 적용이 되죠. 하지만 이 도어 쪽에도 이렇게 타공된 이러한 형태의 가죽 소재가 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고, 그리고 위쪽엔 플라스틱, 아래쪽에는 이제 나무 필름 같은 것을 덧댄 이런 소재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렐 오디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물 500리터짜리 물 한 병이 들어갈 만한 이러한 크기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는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버튼을 길게 눌러서 트렁크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왼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에 타공이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가죽 시트의 질감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제 Y자 형태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가죽 시트는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투톤 컬러이고요. 안쪽이 좀 밝은 그레이 컬러의 실내 공간을 보고 계시고요.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기능 한번 살펴보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이 플라스틱 소재,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나무 필름에 덧대어진 소재, 그리고 가죽 소재, 거기다가 긴 형태로 좌우로 넓게 되어 있는 이 에어벤트까지 여러가지 다층적인 소재들이 좀 어우러진 이 실내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굉장히 소재의 고급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현대차, 다른 현대차들과 큰 차이점 없습니다. 가운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메뉴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연비 정보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HDA2까지도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러가지 모드 버튼, 음성 명령 버튼 같은 것들도 위치해 있고, 패드 시프트도 뒤쪽에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까지 바뀌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설정을 통해서 지금 이 시트에 이 측면에 있는 이 럼버 서포트가 운전자를 꽉 잡아주는 기능까지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도 이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긴 하지만 새롭게 들어간 몇 가지 기능들, 그리고 주요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 주행 편의를 살펴보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이 기능들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앞차와의 간격이 갑자기 가까워졌을 때 이제 핸들을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를 경고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형의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이제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활성화를 끄고 켤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화면의 밝기라든지 위치 같은 것은 이곳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종종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정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기판 쪽의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설정상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밝기 같은 것, 공유장치 같은 것들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공유장치의 설정도도 이곳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창문 습기 방지 기능이라든지 오토 디포그 기능이죠. 이런 것들과 함께 내기 순환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외기 모드로 전환하는 모드도 있고요. 공조 편의 기능, 에어컨의 자동 건조 기능,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로 가보면요, 이제 핸들 열선이라든지 운전석 시트 열선 기능을 공유장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끄고 켜는 기능들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됐고요. 3열 시트의 등받이를 운전석에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재 공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접을 수가 있지만, 지금 버튼을 눌러서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2열 시트는 접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고 추천 자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위치가 지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승을 하면서 제 보통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에 시트를 맞춰놨었는데 이 추천 자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지고 위쪽으로 조금 더 위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가 조금 더 누웠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잡을 때보다 조금 더 아래의 위치에 좀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량을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듯한 이러한 좀 위치까지 시트 포지션이 좀 바뀌었는데요. 좀 익숙하진 않긴 하지만 뭐 추천 자세라고 하니까 한동안 이 자세를 한번 유지해보고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기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좀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허리에 가해지는 이 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자세를 좀 제한해 준다고 합니다. 장시간 운전할 때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허리 통증이 좀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추천 자세를 좀 제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르고모션 시트 설정으로 가보면요, 이 1시간마다 이 자세를 좀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쪽이나 허리 부분 쪽이 움직이면서 좀 여러 가지 그 자세를 살짝 바꿔주면서 피로함을 덜어주는 건데요. 이 또한 이제 안마 기능처럼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시간까지도 20분, 15분, 10분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행 중에 허리 보호 기능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좀 허리에 가해지는 통증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주행하다가 30분 간격으로 작동을 할 거냐 아니면 60분 간격으로 작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켜고 지금 주행을 해보면요,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허리의 통증은 좀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는 기능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할 수 있긴 한데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게 이게 실내 조명이 좀 밝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된 색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천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는 스마트폰 키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차량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경우, 소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뭐 차문이 열리는 이러한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후석 습격 알림 기능, 뭐 무선 충전 기능, 후진 시 뒷 와이퍼 작동 이런 기능들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아마 사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후석 추침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볼륨을 줄여주는 기능이죠. 후석 추침 모드라든지 뭐 DMB,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다양한 메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장치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공장치의 세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치 오토 기능은 이제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1단계는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지고 3단계는 좀 강하게 이제 자동 공조장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공조장치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뒤쪽 공조장치 2열과 3열의 공조장치가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뒤쪽에 있는 공조장치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뭐 2열 공조장치, 2, 3열 공조장치는 이 뒤쪽 2열에도 컨트롤 패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방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내 대기실 공기청정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버튼식의 기어 노브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은 이쪽에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모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 열선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컵홀더가 있고 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요 위쪽 덮개가 이제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올려놨을 때도 뭐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는 형태이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가 나오게 되고요. 또 컵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돌기도 마련됩니다. 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지금 옵션을 추가해서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서 이제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들도 마련된 차량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특히 뭐 이렇게 발열 같은 것도 계속 제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긴 한데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뭐 스마트폰이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는 일도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A타입의 USB 포트 마련되고 있고요. 암레스트를 들어보면은 이제 안쪽에는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거잭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깊이는 이제 팔꿈치 한 중간까지 올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넉넉한 부분도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제 아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트 아래쪽에도 이게 버튼이 마련되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위치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에르고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길게 눌러서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작동되는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시트의 기울기라든지 그리고 발, 종아리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팝업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시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각도가 유지되는데요. 사실 이 에르고모션 시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등받이의 각도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이 몸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올라와서 몸의 전체적인 무게를 이제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뭐 독서등이라든지 실내 조명들을 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빌트인 캠의 활성화 버튼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1열 쪽에 루프 글라스를 열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제 2열 쪽과 3열 쪽에 있는 선루프를 이제 열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고 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죠. 캘리그래피 사양에만 좀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각도에서 이제 차량의 후면을 보게 되죠. 하지만 상당히 좀 긴 차량이고 또 큰 차량이기 때문에 후방의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좀 더 넓은 각도에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의 각도라든지 밝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각도,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각도도, 바라보는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아래쪽에 놓는 게 조금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처음 적용된 기능이기도 한데 사실 각도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살짝 좀 반사가 있습니다. 반사가 있기 때문에 좀 운전자가 좀 반사를 좀 피할 수 있는 각도로 좀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 이제 반사가 심한 부분은 좀 화면으로 상으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분명히 잘 보이긴 해야 되는데 밝은 낮에는 이렇게 좀 남한사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도어가 상당히 좀 많이 열립니다. 넉넉한 이 각도로 열리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는 것도 훨씬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동으로 가릴 수 있는 선세이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상당히 다양하게 조작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먼저 이 3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 수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접히게 되고요. 펼 때는 뭐 레버를 당긴 후에 이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손을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고 이제 시트를 여는 경우에는 한 손만으로도 이렇게 시트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버튼을 눌러서 3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앞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열 진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사실 그 분리된 형태의 2열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운데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편하겠고요. 이 발을 놓을 수 있는 발판 부분에도 이렇게 발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컵홀더 2개, 다른 크기의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2열에 한번 앉아보면요, 지금 제 시트 위치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무릎 공간도 뭐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공중장치 컨트롤 패드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시거잭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송풍구가 없는 대신에 뭐 비필러에도 이제 송풍구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을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이 루프 쪽에 송풍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3열 쪽도 송풍구가 이제 루프 쪽에, 지붕 쪽에 이제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서는 이제 이 뒤쪽 1열 시트에 붙어있는 이 타입 C 타입 포트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게 포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물 포켓이기 때문에 뭐 어떤 물건을 수납하든 잘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또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러한 포켓과 함께 수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해서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을 두고서 충전을 할 때는 그렇게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의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15도 정도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보통 이제 이쪽에 누워서 이동하는 경우에 고개가 이제 좌우로 막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고개를 잘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한 아주 편리한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 또 이번에 드디어 좀 바뀐 부분이 바로 팔걸이입니다. 기존에는 이 시트를 뒤로 눕히는 경우에 팔걸이가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뒤로 젖혀졌죠. 그래서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각도를 눕힌 상태에서도 팔걸이 각도를 낮춰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지난 팰리세이드에서 조금 지적됐던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한데요. 이것이 수동이 아니라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 각각 시트의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왼쪽 끝에 있는 시트 각도가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은 완전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그 차이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완전히 세워졌을 때는 거의 뭐 90, 85도 정도 각도로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좀 물건을 적재할 때나 이럴 때는 각도를 세우시면 되겠고, 이제 시트를 눕혀보면은 상당히 좀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앉아보면요. 3열 공간 같은 경우에 제 키가 지금 170인데요. 지금 2열 시트를 굉장히 여유롭게 시트 위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릎 공간, 무릎이 완전히 시트에 닿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조절을 한다면 더 편안한 공간이 마련될 것 같고요. 지금 90도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무릎 공간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공간이긴 하지만 뭐 장거리 이동에서도 그렇게 지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각도를 한번 눕혀보면요. 네, 지금 상당히 좀 편한 자세로 지금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3열에서도 이 정도 각도로 좀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측면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3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열, 그동안에는 좀 보너스처럼 주어지던 공간, 그리고 성인들은 앉아서 좀 이동하기 힘든 공간이라고 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이 팰리세이드의 3열 공간만큼은 공간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2열 같은 경우에 이제 2열에서 3열로 이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안전벨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상당히 진입하다가 이제 끈에 걸려서 불편해지는 일이 많겠죠. 이런 안전벨트를 고정해주기 위한 이런 클립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세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열의 시트벨트도 고정할 수가 있고 3열의 시트벨트도 이렇게 측면으로 고정할 수가 있어서요. 이제 3열 시트를 모두 접고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이 안전벨트가 뭐 덜컹거리거나 또 운전 중에 뭐 이 측면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일, 이런 것도 상당히 잘 이제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다 마련되어 있어서요, 음악을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열에서 2열로 내릴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앞으로 하고 이제 밖으로 내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전동식이기 때문에 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끈을 당겨서 수동으로 접으면 됩니다. 이런 점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좀 갖춰져 있는 기능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뒤쪽에서 보면요, 일단 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이자 지금 앞서 살펴봤던 1열 룸미러 쪽에 디지털 카메라의 화면이 이쪽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손으로 흔들어 보면은 1열 앞쪽에 있는 룸미러 쪽에 이제 제 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점은 이 모든 시트를 이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접고 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접는 것만 가능하고요. 필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되죠. 일단 3열 시트를 한번 접어보면요, 이쪽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는 모습이고요.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완전히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트도 한번 접어보죠. 헤드레스트가 접혀지고 완전히 평탄화된 이러한 적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만 접어도 일단 적재 공간은 정말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2열 시트까지 한번 접어보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접게 되고요. 한 번에 쿵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시트가 모두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평탄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시선 아래쪽으로 돌려봐도 굉장히 평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차박을 위해서 좀 안을 실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금 2열 시트의 이 빈 공간을 좀 마무리를 잘 한다면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열부터 3열까지의 거리가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넓기 때문에 키가 180대는 성인 남성분들도 누웠을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크기도 상당히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킷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팰리세이드의 기능 좀 살펴봤습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고급감이 높아진 다양한 소재들이 좀 적용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 시트의 구성이라든지 거기다 기존 모델에서 조금 아쉬웠던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는 딱히 약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훌륭한 온 가족을 위한 패밀리 SUV가 제대로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